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계는 당혹스럽다,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라는 반응인데요. 1호 공약인 학력 신장 등 교육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교육의 힘 포럼을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출신 학교를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학교명으로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건 지난 2010년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하십니까?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하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면 당선 무효인데 7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선거법상 혐의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네. 먼저 8만 원 상당의 본인의 자서전 5건을 기부한 행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개시일 전에 포럼을 구성해서 유사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그리고 세 번째는 출신 학교를 적지 않고 지금 변경된 학교명을 적시한 적은 행위. 거죠. 총 네,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3심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윤수 교육감께서 항고해서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겠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상고에서 어떤 재판이 일어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제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이제 재판부에 인용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정황이나 증거가 좀 명백했다라고 사법부가 판단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시민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부산시 의회도 그리고 교육청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는 해서 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학력 신장, 교권 신장, 또 교육 격차 해소 이런 주요한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사실 좀 강하게 추진한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아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건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물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재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더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의회에서 더 면밀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교육감의 자리는 우리 부산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수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네. 부분에 공백이 발생을 한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또 수능도 바로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대조사가 좀 많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5조 6천억입니다. 그렇죠. 이 5조 엄청나죠. 6천억 되는 네네. 이 예산이 이제 임기 2년 차인 만큼 이제 편성이 되고 초반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공백이 발생을 한다면 정책의 지속성이나 그 효과성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네. 시의회 입장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교육감부터 해서 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런 이제 판결을 받고 나면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심제가 원칙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3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는지가 주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3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네, 떨어진다. 네, 네. 그러면은 당선 무효입니다. 그러면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론으로 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하게 되면 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재보궐선거 기간까지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이끌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재보궐선거가 일어나게 된다면 10월쯤에 내년 네. 10월쯤에 일어날 네,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는 한윤수 교육감께서 상고에서 충분히 재판부에게 본인의 혐의를 잘 소명해서 부산의 교육을 끝까지 잘 이끌어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법 판단까지는 대개 내년 10월 정도까지 간다. 한 1년 정도가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1심 같은 경우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한 6개월, 그리고 2, 네. 3심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고요. 네, 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정도가 만약에 이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기관장의 부재는 결국은 방향성의 상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임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재난이나 좀 특수한 상황에서도 장이 출장을 간다거나 부재한 부분을 비판하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윤수 교육감님께서도 물론 많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지금 직무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재판도 중요하지만 좀 직무에 집중해 주시고 이 교육청도 부산시도 의회도 다 한마음으로 좀 우리 학업의 공백을 좀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